이 2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간식들 준비해요. 그래서 좀 쉬는 시간에 좀 드셔야 돼. 응? 아이고, 이거 너무나 힘든 과목이라서. 여기는 안 두르지. 여기 안 두르니까 여기라도 채워야 돼. 그냥 여기라도. 짜증난다고. 아이고, 이게 왜? 예.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점심 먹고 나면은 졸리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첫 교시부터 졸려. 예? 속이 비어 있어도 졸려. 그렇게 힘든가 봐. 그래서 간식들 준비하고, 자, 좀 참고 오래 열심히 해서 이거 하나 자격증 따야 돼. 보험 든다 생각하고 해. 좋은 공부 하니까. 얼마나 좋은 공부야. 뭐 지금 뭐 대학 나왔다고 무슨 뭐 취직되고 뭐 그러나 요거는 딱 해놓으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응? 좋은 자격증이라니까. 이 일을 안 는다 하더라도 자격증만 따놓을 정도 공부해 놓으면 명확하게 잘 살아간다고. 피해 안 보고 열심히 해서 이왕하는 점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거 하실 분은 나가서 돈 많이 벌어. 괜찮아. 경기 좋을 때는 월급쟁이하고 뭐 월급쟁이보다 한 5배 정도까지 수입이 돼요. 괜찮아. 돈 1,000만 원씩 딱딱 벌어야지. 자, 160쪽 파요. 기반시설 및 도시공개 시설. 거기에 보면 161쪽을 한번 봐요. 161쪽에 양가로 2번을 한번 볼 거야. 양가로 2번을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의 의의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별표 딱 치고. 그러면 이제 별표 치는 것은 무조건 이제 정리해야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군계획 시설의 의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한 줄도 채 안 돼. 근데 이게 엄청나게 변형을 시켜서 시험 문제 출제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시 한번 더 보자고. 44쪽을 봐봐. 44쪽을 보면 거기에 13번에 44페이지 용어의 정의에서 13번 도시공개 시설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와? 거기에 별표 딱 치고 이게 용어의 정의에서 최다 빈출 지문이 이거야. 도시공개 시설이야. 도시공개 시설은 어떻게 나와? 한번 더 읽어볼까? 13번.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됐지? 다시 원위치해서 우리 161쪽. 161쪽에 2번 도시공개 시설의 의의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그렇게 나와? 자, 그럼 보고 대답해. 이제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하면 도시지역 내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OX. X지. 이대로 나와야 된다니까.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로. 이게 아니면 틀려. 자, 다시 봐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OX에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X지? 예스야? X 했지? X인지 예스인지 정확히 보형부형하면 안 돼? 네. 자, 다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왔어. 또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도 X지?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정신 차리시겠어요? 어?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하고 이걸 크로스 시켜버렸다고. 이게 언제 나왔냐면
이게 21회 시험 문제에 나왔어. 21회 시험 문제, 그때 당시는 81번부터 출발했거든. 이걸 제가 새로운 모의고사에서 마지막 10월에 출제한 건데 이걸 81번에 저도 똑같이 출제를 했어. 근데 똑같이 그걸 바꿔서 나왔어. 틀린지 모르게 해서. 근데 적중된 걸 몰라.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 도시공개 시설에 왜 이게 최다 빈출 지문인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봐봐.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면 여기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들 이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 이 기반시설은 자 봐요.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 도로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저 뭐 공항이 있다. 이런 것 등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이게 어떻게 설치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 기반시설 중에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다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꼭 잡아야 돼, 저 그림을.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여기 상무대로 이 도로는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인데 광주 강의시가 있으면 이게 상무대로야. 상무대로가 있다면 이게 기반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근데 이제 차량도 이게 많아지니까 이게 격자형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내려 그래. 더 상무대로와 평행으로 가는 이 도로를 하나 더 이렇게, 자, 열십자로 이렇게 내려 그래. 이걸 내려면 어떻게 내야 되냐면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내겠다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이 도로는, 예정 도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설치를 다, 공사를 다 끝마치고 이거 이제 이용해.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끌고 와서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다시 기반시설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행정계획상 시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말 이해가? 어려워? 도로, 학교, 공원
여기에 있는 뭐 공원 뭐 그리고 학교도 있잖아. 상무고등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기반시설이야. 근데 도로를 갖다가 내려면 이걸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지금 도로가 깔렸어 안 깔렸어? 안 깔렸잖아. 그걸 도시공개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설치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용해. 그러면 다시 기반시설이 되는 거야. 그 말 이해가? 그래서 이 도시공개시설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행정계획상 시설이야 원래. 그런데 여기 봐봐. 이 도로가 저기 한평 지나가지고 무안 지나서 목포까지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면 이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적으로 전부 다 기반시설이야. 큰 기반시설의 벤다형 그림으로 보면은 큰 영역에 행정계획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결정되는 기반시설을 도시공개시설이라고 하고, 기반시설인데 도로인데 목포까지 뻗어 있으면 광역시설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공부를 좀 한번 해보자고. 기반시설을 보면 160쪽 한번 봐봐. 기반시설이 160쪽에 제일 밑에 보니까 기반시설의 종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그러면 다시 44쪽 봐봐. 사회 4쪽을 보면 제일 위에 10번에 기반시설 나와 안 나와? 제일 위에 봐봐. 나와? 그러면 기반시설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용어의 정의에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지? 나와? 옳지. 그러면 그 박스를 흘끗 봐봐. 그 박스하고 160쪽에 나오는 제일 밑에 나오는 박스하고 살짝 비교해봐. 내용이 어디가 더 풍부해? 많아? 어? 잘 봐봐. 내용이 어디가 더 많은가 봐봐. 160쪽 거야? 44쪽 거야? 어? 160쪽 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건데 44쪽에 나오는 그 박스의 기반 시설은 법조문이야. 법조문. 법을 보면 이것밖에 안 나와 있어. 근데 그 밑에 대통령령 시행령을 보면 더 많은 내용의 기반시설이 나온다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60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용 이해가? 그러면 시험 문제는 160쪽에서 나와. 그 앞쪽에 44쪽 거가 아니고 더 깊게 나온다는 거야. 대통령령까지 해서 시행령까지 해서. 조금 이해가? 그러면 이제 이걸로 공부하는 거야. 앞에 걸로 공부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됐어. 160쪽 봐봐. 160쪽을 보면 제일 밑에 기반시설 종류에서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지.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이 뭘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걸 말한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법조문이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해가 가 안 가? 안 가지? 그제? 기반시설이 뭐냐면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쓰지 마. 제가 이건 설명이니까. 법조문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해만 하자고. 제가 설명하는 건. 기반시설이 뭐냐면 법조문이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설명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무슨 그림 나오고 이렇게 화살표 나오고 이런 걸 하지 마.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법조문이 나온다니까. 법조문. 그래서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은 책에도 있잖아요. 제가 칠판에 그리는 그림을 봐야 돼. 기반시설이 뭐냐면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이 물리적 기능의 요인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봐봐. 도시에 도로가 없어. 상하수도가 설치가 안 돼 있어. 뭐 공원이 없다. 학교가 없다. 뭐야 이게 뭐. 한마디로 기반시설이 없으면 도시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백화점 없는 도시가 더 많아. 백화점이 있는 도시보다. 광주는 큰 도시니까 백화점이 있어. 군산이 있어요? 군산도 없고. 전라북도에 저기 익산이 있어요? 익산도 없다고. 30만 도시인데도. 여수 있나? 백화점? 목포도 없죠. 그런데 양동시장, 재래시장은 어디 가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시장은 기반시설이야. 그러나 백화점은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건데, 자, 봐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잘 봐봐. 기반시설의 46가지의 기반시설을 비슷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좀 지었어. 그래가지고 7가지가 돼. 암이 처리된 부분 봐봐. 교통시설부터 쭉 환경기초시설까지 이렇게 나오죠. 찾았어요? 그러면 첫 글자 딸 거야. 교공, 유공, 방보환 이렇게 딸 거야. 자, 같이 한번 따르세요. 교공, 유공, 방보환. 교공, 유공, 방보환. 이거 별표 쳐야 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해야지. 자, 따르세요. 교공, 유공, 방보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교공, 유공, 방보환,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교공, 유공, 방보환. 잘 보세요. 교통시설 한번 봐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도로,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다. 이렇게 잡아야 돼.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주차장이라는 말이 나와. 주차장에 밑줄 그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에 설치한 주차장이어야 돼. 개인이 뭐 설치한 주차장은 해당 사항이 또 없다고. 자, 우리 음식점에 주차장이 있다 이런 거야. 안 돼. 우리 공영주차장들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자, 이 부분 밑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밑줄 그어봐. 우리 차량검사소 있어 없어? 있지. 차량검사소가 뭐냐면 우리 자동차 이렇게 빼면 5년 지나면 노후도 검사가 들어간다고. 배출가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한 5만 원 줘야 돼. 그제 검사 받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기반시설에 해당이 돼. 그 다음에 면허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 중장비 면허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학원들 있죠. 이거 다 여기에 해당이 돼. 그것도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교통시설을 보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폐차장. 폐차장은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한번 봐봐. 폐차장 한번 찾아봐. 어디에 나와? 환경기초시설에 나와? 환경기초 폐차장 동그라미 치고 별표야. 이건 잡아야 돼.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폐차장은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 요건 조심하고. 그 다음에 공간시설 한번 봐봐. 공간시설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야. 거기에 광장이라는 표현 나왔지? 광장 동그라미 딱 치고. 광장 동그라미 쳤어요? 자,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해서 공원, 녹지까지만 밑줄. 시험 문제. 광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또 OX. X. 광장은 공원과 함께 공간시설인 기반시설이야.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돼. 자, 유통공급시설 봐.
유통 공급 시설은 유통 시설과 공급 시설을 함께 얘기해. 그러면 유통 업무 설비하면 유통 공급 시설이고, 거기 봐봐. 공급은 뭐냐면 집집마다 공급하는 걸 얘기해. 그러면 수도 있지. 수도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우리 지역 난방 드는 데 있어요? 지역 난방? 그치? 귀뚜라미 보일러 안 쓰고 집집마다 아파트가 귀뚜라미 보일러 쓰는 데도 있고, 개별 난방 하는 데가 있고, 지역 난방 하는 데가 있잖아. 그치? 그러한 열 공급 설비 있잖아. 이런 것들도 기반시설에 해당이 돼. 거기에 방송통신시설 네모였고 별표 쳐야 돼. 시험 문제 어떻게 뜨냐면 방송통신시설은 방송국 종류야. 뭐 광주방송국 뭐 이런 거 있잖아. KBS 방송국, MBC 광주방송국 뭐 이런 게 있잖아. 방송통신시설, 이것은 오른쪽 메뉴에 봐봐. 문화시설에 속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기반시설이야. 이게 또 이러면 틀린단 말이야. 집집마다 공급하는 유무선, 와이파이, 이거 모두 다 공급하는 유통공급시설에 해당이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봐봐. 공동구, 오늘 조금 이 얘기를 할 거야. 밑줄 긋고. 시장에 동그라미 쳐. 우리 양동시장 얘기하지, 말바구 시장 얘기하는 거요.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근데 백화점은 해당성이 없다. 기반시설이 아니다.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이 되고, 오른쪽에. 근데 거기에 수도에 동그라미 치자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상하수도로 나와. 상하수도는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 하수도 한번 찾아봐. 하수도 어디에 있는가. 환경 기초시설. 하수도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상하수도는 유통 공급시설인 기반시설이다 하면 틀려. 수도만 그래. 수도요, 상수도요. 수도야. 상하수도 쓸 때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기반시설을 얘기할 때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수도법은 있는데 상수도법이라는 말은 없어요. 수도가 법정 용어다.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보니까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나오잖아. 나와요? 이건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문화체육시설. 자, 그러면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합해서 뭐라 그런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잘 봐봐. 학교 동그라미 쳐야 돼. 학교는 공간시설인 기반시설에 속한다 하면 틀려. 공공문화체육시설이야. 그러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니까 공공이 들어가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밑줄 거.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밑줄. 자, 청소년 수련시설 밑줄 거요. 끝에. 뭐 그 정도만 체킹 한번 해봐. 방제시설 한번 봐. 방제시설. 하천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천은 방제시설이야, 환경기초시설이야. 방제시설 이렇게 되지. 예.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그러면 이 내용이 크로스돼 가지고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나왔어 벌써. 하천은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에 해당이 돼. 근데 하수도는 재해를 예방하는 게 아니지. 쓰레기, 냄새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조건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이렇게 잡아야 돼. 자, 방제시설 봐봐. 재해를 예방하니까 하천 재해 예방합니다. 유수지, 저수지 물 가둬놓고. 자, 그 다음에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방방방방 이렇게 들어가잖아. 재해를 예방하는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방화설비다 하면 화재 예방이고 방풍이다 하면 바람 막는 거고 방수는 물 새는 거 막는 거고 사방설비다 하면은 토사, 흙 이런 것들이 쉽게 내려가는 걸 막는 거죠. 사방사부 하면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옹벽 처리도 하고 하잖아요. 방조설비. 방조설비는 조수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막 침식을 당한다고. 그래서 그 해안가 가면 방파제 보면 방파제도 다 포함됩니다. 그 방파제만 만든 게 아니고 이게 파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테트라포드라 해가지고 이용물질이 있어. 불가사리 모형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방조 설비에 해당이 되는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이거 다 유의해야 돼. 세 가지.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도축장. 이건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장사시설 나오지. 장사시설은 우리 화장장, 낙골당 뭐 할 것 없이 공원묘지, 자연장지, 수목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용어 하나로 딱 바뀌었어요. 이렇게 장사시설로.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사시설입니다. 화장장부터 시작해서 봉안당, 그리고 자연장지, 공원묘지, 공원묘지라 하잖아요. 전부 다 장사시설에 해당이 되는 기반시설에 해당이 된다. 세 가지 유의해야 됩니다. 자,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그리고 폐차장 꼭 잡아야 돼요. 냄새나는 것들 주로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밑줄 긋습니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은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 새로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뭐 아무튼 한여름철에도 뭐 비가 올 때는 폭우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뭐 가뭄이 연속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뭐 중수도로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빗물 저장 및 이용하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아파트 단지가 요즘에 많이 있어요. 짓는 아파트는 거의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옵니다. 또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뭐 이런 것들, 쓰레기 냄새 나는 것들, 이게 환경 기초시설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68쪽을 우선 먼저 봐요. 광역시설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 거기에 보니까 광역시설에 의해 이렇게 나오지? 나와, 안 나와? 나와?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44쪽 한번 봐봐. 확인만 하게. 44쪽을 보면 거기에 12번 광역시설 이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나와? 기반시설 중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 중 이렇게 됐으니까 광주 사람이라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광주 사람도 사람이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뭐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뭐 나올 거 아니야. 기반시설 중 그랬으니까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요. 자,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 이건 무시해? 읽지 말라고. 기반시설 중 뭔 말인지 모르니까 바로 박스에 보세요. 1호.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도시군의 관할구에 걸치는 시설 이렇게 나오잖아. 걸친다는 말 이해 가요? 자, 거래 동그라미 쳐요. 도로, 철도, 광장, 수도, 전기, 가스, 공동구 이렇게 나오죠. 길게 뻗어 있는 거예요. 도로가 뭐 목포까지 뻗어 있다. 뭐 이런 것들 광역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걸치는 광역시설이야. 그 다음에 밑에 2번 둘 이상의 특광시군, 도시군에 이용하는 시설이지. 이용 동그라미 쳐봐. 우리 무안국제공항 뭐 이런 데도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이 되는 광역시설입니다. 자,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볼까요? 168쪽 다시 한번 봐봐. 똑같이 나와. 거기에 광역시설에 의의란 표현 나오지?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 가요?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이야.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박스에 있는 1번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치는 시설.
자, 걸자에 동그라미 딱 치고 이 호를 보니까 둘 이상의 도시군에 특별시부터 시군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용 동그라미 쳐요. 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많은 양으로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걸치는 시설을 보라고. 도로, 철도,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목포까지 걸쳐 있잖아. 거기에 광장 동그라미, 녹지 동그라미, 수도 동그라미 쳐봐. 에? 그거 하나만 잡자고. 잘 봐봐. 광장, 녹지, 수도 이렇게 나와. 잘 봐봐. 광장은 걸치는 거요. 둘 이상의 도시군이, 시군이 이용하는 거요. 걸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법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네? 이대로 대답해 줘야 된다니까? 녹지는 광주에서 한평으로 가는데 녹지축 걸쳐 있어. 그래서 이거는 걸치는 시설이야, 이용하는 시설이야? 걸치는 시설이야.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일단 유효, 광장, 이게 문제예요. 광장 때문에 그런 거야. 장녹수로 갈 거야. 장녹수는 걸이야. 걸걸걸걸걸걸 이렇게. 걸, 장녹수 걸 해봐. 옳지, 잘하고 있어요. 장녹수 걸 해봐. 자, 됐어. 다른 거 다 안 읽어봐도 좋은데 자, 하나만 더 이해해보자고. 거기에 박스 보면 168쪽 박스의 1호에 끝에 봐봐. 하수도 있지. 하수도는 길게 뻗어 있으니까 걸치는 시설이야, 이용하는 시설이야? 걸치는 시설이야. 근데 하수도를 보면 가로 열고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지? 이건 길게 뻗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한 군데 있는 거야. 종말 처리 시설이. 그래서 밑에 2호를 봐봐. 2호를 보면 거기에 끝에서 두 번째 줄 끝에 하수도 가로 열고 하수 종말 처리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부분만 밑줄. 하수 종말 처리 시설에 한한다 그 말 찾았어? 그 박스에 밑에 거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나오잖아. 하수 종말 처리 시설. 그래서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서울특별시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어디에 있냐면 고양시 덕양구에 있어. 고양시 덕양구 어느 쪽에 있냐면 그 강북도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난지도 그 쓰레기 매립장 그 상암지구 건너자마자 고양시 경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수 종말 처리 그리고 고양시 하수 종말 처리가 거기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게 광역시설인데 그건 걸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이 되는 광역시설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렇게 되고 자, 이거 조금만 볼 거야.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냐면 무언가 하고 보기만 할 거예요. 공동구가 뭔가 하고 해 163쪽. 163쪽에 보면 재료에 공동구 이렇게 나오지. 공동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공동구의 의 이렇게 나오지. 공동구의 의 이게 44쪽에 또 한 번 나와요. 44쪽 확인만 해보게. 44쪽. 44페이지. 자, 11번. 공동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의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밑줄.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밑줄 이걸 공동구를 5글자로 표현하면 지하 매설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지하 매설구 이렇게 되는 거야. 지하 매설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놨어요? 다시 원위치 한번 해봐. 163쪽. 163쪽에 공동구 이렇게 나오지? 공동구란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책을 보자고. 공동구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땅이 있잖아.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두세 사람이 손잡고 걷기도 하고 준비 땅 해가지고 100m 달리기를 해요. 이런 데가 공동구야. 이걸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오픈 안 시켜 이거에. 본 적 없다. 공동구는 이거하고 구분해야 돼. 길거리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맨홀 뚜껑 하나 열고 열어 제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써있고 여기서 일하고 있더라. 이 공동구 아니야? 이거는 하수도관 또는 열공급관 또는 통신관 또는 전선관 관로 작업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런 걸 본 적 있냐고. 이런 건 보지. 이런 거. 광주광역시는 공동구가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한번 전화해 보면 알아요. 공동구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이거 설치하려면. 최초로 설치된 게 71년도에 그 여의도 한강 개발 사업에 의해서 설치가 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고양시 일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양시 일산을 보면 백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화까지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적인 관로로 뽑아 쓴다니까. 이걸 다 공동으로 설치하면 어떻게 어떻게 저걸 다 돈이 얼마만큼 들어라고. 지하에 하나의 도시가 되게. 자 보세요. 공동구입 봐요. 일반적인 개별 관로 작업하는 거하고 구분해야 돼요. 자,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있잖아요. 전기 설비, 가스 설비, 수도 설비,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한다니까.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관들이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 미관의 개선 밑줄 동그라미 1번. 도로 구조의 보전 밑줄 동그라미 2번.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밑줄, 지하 매설구라 그랬죠? 이걸 공동구라고 한다. 이해를 좀 하고요. 자, 공동구의 의무적 설치 보겠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설치를 결정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네모 별표입니다.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200만 제곱미터예요. 2만 제곱미터예요. 200만 제곱미터예요. 200만 제곱미터예요.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밑줄 가로 열고 시행자라고 써놓습니다.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공동구 설치는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한다. 공동구 설치는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한다. 공동구 설치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한다. 몇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몇 가지만 봅니다. 나머지 놔두고 박스 보세요. 1, 2, 3, 4, 5, 6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딱 앞에서 묶어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라고 써놔야 돼. 200만 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써놓습니다. 맨 앞에서 묶어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번 끝에 봐요. 도시개발구역 밑줄.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번 택지개발지구 밑줄. 3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제자유구역 밑줄고요. 4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정비구역 밑줄고요. 5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지구 밑줄고요. 6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청 이전 신도시 밑줄긋습니다. 이거 시험 출제 영역이라고 써야 돼요. 출제 영역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못 외워도 괜찮은데 결론은 이거 다 못 외워도 괜찮아.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우리 광역기획권 지정권자도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해마다 나오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 자, 우리가 거기에 우리 산업단지 있죠. 산업단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한번 봐봐. 없지? 국가 산업단지가 됐든지 일반 산업단지가 됐든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됐든지 준 산업단지가 됐든지, 산업단지에는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저기는 내 딱 한 가지 종류, 내 딱 공장이나 창고 지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복합도시 기능을 가지는 이런 200만 제곱미터가 초과되는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뭐 공장도 좀 들어오고 뭐 또 뭐 해서 여러 가지 복합 기능 컴팩시티가 건설이 될 때 주로 이렇게 200만 제곱미터가 초과될 때 이때 공동구 설치하지 단일 기능 위주로서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걸 꼭 잡아야 돼. 자, 여기까지만 갈 겁니다. 여기까지만 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토기법률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를 했는데 개발행위하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큰 틀만 딱 제시하고 1순환을 국토기획법률을 마무리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법은 1순환에서는 안 합니다. 8주 완성이기 때문에 농지법은 9주 완성이 들어가는 2순환에서 아예 마무리를 합니다. 농지법은. 그래서 농지법은 2순환에서 한 3, 4월 달에 4월 달에 가서 할 겁니다. 그때 하는 걸로 시험장 가면 돼요. 뭐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도록 강의할 거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